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사 네, 집한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네. 네, 역시 양호합니다. 세긴 세죠. 센 편이에요. 그죠? 네. 네, 어제 좀 실망을 했잖아요. 네. 네, 미국이 올랐는데 우리는 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좀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이미 미국을 선반영한 것이다. 라고 봐야 돼. 계속 선반영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오후 들어서 미국 시장이 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예, 그대로 맞았는데 네, 근데 오늘 좀 코스닥이 1.6%나 오른 건 상당히 좀 양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바이오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들이 좀 괜찮았고요. 네. 오늘 2차 전지는 좀 많이 빠졌었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의 2조 원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3조 원 설이 있을 때 아니다 이랬는데 아니었네요. 3조가 아니고 2조 원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0.3% 정도 하락을 해서 그래도 미국 시장 대비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양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올라서 의류 정밀 섹터가 좀 상승을 했고요. 네. DI가 오늘 9.7% 올랐는데 오늘 HBM 관련된 장비주들 오늘 좀 많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좀 대체될 위기, 대체하기보다는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은 또 위기의 기사가 또 떴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일렉은 아니고 서울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한화 세미텍, 이전에 한화 정밀기계죠. 네, 한화 세미텍의 TC본더 장비를 납품하기로 하이닉스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장비 생산에 돌입했고 한 10대 정도 초도 물량 공급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하이닉스가 TC본더 구매할 장비가 총 60대에서 80대 정도 되는데 어쩌면 이 중에 한 30대 정도까지 하나 세미텍이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보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와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지금 차세대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경쟁 관계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죠. 하나 비전이 오늘 12% 상승했고요. 한미 네. 반도체는 오늘 3.5%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다른 그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오른 것 대비해서 네. 오히려 한미 반도체는 빠졌기 때문에 네. 3.5% 빠진 거지만 체감 다른 거랑 좀 비교해 보자면 뭐 한 7, 8% 빠진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음식료 담배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삼양식품이 오늘 4% 정도 반등을 해서 90만 원 다시 91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100만 원 얼마 안 남았네. 네, 요즘 삼양식품은 계속 목표가 막 110만 원으로 올리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만 계속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수출 데이터도 잠정치 말씀드렸지만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야, 7만 원, 8만 원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동원 F&B, 사조시푸드, 무학, CJ시푸드, 오리온 전반적으로 좀 음식료에서 상승이 있었고요. 고려아연이 4.4% 빠지면서 금속 섹터가 꼴찌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들도 같이 좀 하락을 했고요. 뭐 조선방산이 오늘은 좀 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섹터도 오늘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고 세 번째로는 화학 섹터 여기는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삼성 SDI가 그래도 좀 재를 좀 뿌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조금 자금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2조 원 규모로 주주 배정 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한 주당 신주 0.14주를 배정을 하는 거고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한 3,200억 정도 이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2조 원 조달을 하는데 1조 5천억은 GM과의 합작법인의 이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쓸 예정이고 나머지 한 4,500억은 국내 전고체 배터리 시설 투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 관련주는 오늘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은 체제 주주가 지분만큼 사는 건가 안 사는 건가? 지분만큼 뭐 사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죠. 아직 얼마나 사겠다 이런 발표는 안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지. 그 삼성전자가 이제 네. 현금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이거 굳이 참여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예. 대주주가 참여 안 하면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같이. 비율만큼만 같이 하면 되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대주주가 그렇죠.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대주주 참여 안 한다는 거는 난 이 회사에 대해서 이거 투자한 거 저기 걷어들일 거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돈이 말랐을 거거나. 그렇죠. 둘 중에 보통 이제 하나인 거죠. 개인 주주가 최대 주주인데 가진 주식이 이제 재산 전부일 경우에 현금이 네. 따로 없을 때는 뭐 유상증자 근데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경우엔 참여 못 하기도 하고 뭐 삼자 배정으로 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대주주가 삼성전자라서 뭐 네.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조 원가량이나 삼성 SDI가 필요할까라는 처음에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매년 막 1조 원에서 막 2조 원씩 순이익을 계속 벌었던 회사라서 다른 데처럼 막 LG엔솔이나
SK온처럼 막 적자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돈도 꾸준히 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캐펙스 자금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금흐름표를 까보니까 네. 상당히 이 캐펙스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급증을 해왔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으로 22년도에 3조 썼는데 23년도에 4조 쓰고 24년도에는 6조 썼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22년도에 2조 6천억 벌고 23년도에 2조 벌고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300억이거든요. 네네. 24년도 들어서 실적이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년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이렇게 순이익을 벌다가 24년도에 갑자기 6천억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좀 미스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캐펙스에 필요한 금액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네. 24년도에는 이렇게 순이익이 주니까 차입금으로 조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차입금이 1년에 막 6조 원이나 늘어나서 이번에 유증도 좀 그래서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그 만약에 이게 이제 미래의 성장을 위한 거라면 돈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빌리는 건 아니지. 돈을 달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 자금 조달 방법이 은행에다 빚을 지면 회사가 잘못하면 휘청휘청할 수도 있잖아. 은행 돈 못 갚으면은 그냥 집 달리 하듯이 해가지고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 회사가 안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주들한테. 그렇죠.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때는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빌려?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주주도 돈을 대지만 일반 주주들도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대주주한테만 돈을 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평소에는 왜 대주주한테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돈을 대주주한테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일반 상법 개정안으로 연결되네요. 아니 모든 게 연결되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승전 상법 개정안으로 아니, 네, 완전 요즘에 여기 무슨 여기 전도사가 전도사로 막 찍혀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인터뷰 온다는데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서 충분히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네. 네, 굳이 필요 없죠. 그리고 네. 어제 본회의 통과돼서 오늘 여기저기서 좀 리포트로 나왔어요. 빨리 네.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그 리포트에서도 과거의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던 이런 사례들을 쭉 거론하는데 다시 읽어도 참 어이가 없는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상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꼭 필요하잖아.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 캐파 싸움이니까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손을 빌리려면 평소에 잘해야지. 이렇게 평소 에 잘하면 되죠. 근데 평소에는 뒤통수 막 때려놓고 돈 필요할 땐 돈 주세요. 이러고 돈 주고 나면은 문 딱 닫고 내 회사인데 니들이 왜 그래? 꼬우면 팔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SDI 얘기는 아니고. 네, 이건 SDI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SDI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뭐 생각보다 이렇게 희석 효과가 크진 않은데 그에 네. 비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다시 되돌림이 있곤 네. 하는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리면은 오히려 뭐 지금 유상증자 해준 주주들한테 더 큰 혜택이 올 수도 있죠. 이 회사 그럴 수도 잘 있죠. 살아나서 세계적인 2차 전지 기업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의 호재가 3월 안에 나올 거다 네.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3월 달에 빅파마와 최대 규모의 딜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네. 머크보다 크대요. 머크보다 큰 한 7, 8조 원 정도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의 딜로 예상이 된다. 계약금 면에서도 역대 최대가 될 거고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할로자임과 특허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나중에 미루겠죠. 근데 네. 이 계약이 만약에 진짜 나오면 특허 문제까지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방증이 될 테니까 네. 완전히 안 돼도 된다. 네, 네. 그래서 진짜로 한번 3월에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작년 11월 달 이후에 머크가 어제 7번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신청을 하는 게 애초에 무효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네. 신청이 됐잖아요. 신청이 됐다는 건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특허 차원에서 네. 이 알테오젠한테 유리한 소식이다라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전달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반그룹이 어제 LS 지분 3% 매입했다는 네. 소식이 어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배구조의 야성이 좀 안정성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그리고 메리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호반 그룹이 아니에요. LS 그룹이. 아 진짜? 예. 근데 이제 톤이 흔들릴 거야 이건 아니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톤이에요. 국민연금이 호반 그룹 손 들어주면은 그 상황 달라지겠지. 국민들하고 무슨 뭐 그냥 곳곳에 연기금들이 그렇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게 해주고 하면 왜냐하면 너무
정말 재수 없이 얘기하셨잖아요. 꼭 팔든가. 네. 어쨌든 그 말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이미 주가가 LS 지주는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유상 뭐 이렇게 좋을 때 또 돈 땡기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흔들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매입했다고 확신을 할 수 없고 회사 측에서는 일단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LS가 가진 이 자회사들 또는 비상장사들 상장사 중에 이제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는데 그렇죠. 이 보유 지분 가치가 상당히 큰데 그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뭐 LS 일렉만 뭐 시총이 6조, 뭐 LS 전선, LS M&M 뭐 이런 자회사 지분 가치를 보통 60-70% 할인을 해가지고 가치 계산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도 적정 시총이 한 7조 원 가까이 나오는데 네. 현재가 대비 한 7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리포트가 오늘 메리츠에서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호반그룹 그거하고 지배구조 아성이 그거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니까 호반그룹이 그냥 흔들 의도가 없고 장기 성장성을 위해서 지분 매입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네. 반면에 진짜 뭔가 해보려고 네. 했다면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 3% 이상 보유하면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행사할 수 있는 뭐 주주 아마 이사회 추천 권한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 네, 임시주총 소집하고 주주 제안하고 네. 이사나 감사 해임 요구하고 뭐 회계 장부 열람하고 그렇죠. 이런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정답은 호반그룹만 알겠죠. 네. 아, 그래서 흔들 수 있다. 네. 뭔가를 흔들 수 있다. 그렇죠. 3%면 흔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한 35% 이상 되는 저쪽 지분하고 지분 싸움을 할 수 없죠. 아주 귀찮게 할 수 있죠. 귀찮게 할 수는 있죠. 네. 네. 이런 게 싫은 거야. 아성. 내 꼬우면 팔든가 자꾸 우리 귀찮게 하지 마라 이거잖아. 아니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팔고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전력공사하고 9천억 가량 네. 정도 되는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뭐 설계, 기자재 공급, 종합 시운전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전소는 이제 사우디 수도 인근 지역에 28년도에 1,800메가와트 규모로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에서 최근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년 동안 6조 7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사우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요가 커질 것 같아요. 향후 5년 동안 매년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가 증설될 예정이라서 전력 수요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미국이랑 뭐 중국, 일본 이런 쪽 수출만 많이 눈여겨봤는데 중동 시장도 상당히 좀 한국 기업에 좀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카가 오늘 18% 급등했습니다. 창업자 이재웅 창업자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 회사인 SOQRI를 통해서 17만 주 정도를 17,500원에 공개 매수한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네.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0.52% 정도 규모라서 한 30억 원 정도 추가 네. 매수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지분은 19.2%인데 19.72%가 되는 거예요. 네. 특수관계자 포함하면 28%대 정도가 돼서 뭐 거의 조금 매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 그렇죠. 생각에는 이거 30억 원 정도면 그냥 장내 매수 나눠서 조금 분할해서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공개 매수를 선택을 했네요. 근데 물론 이제 거래 대금이 워낙 낮더라고요. 하루 거래 대금이 1억도 안 돼요. 네. 막 네. 2천만 원일 때도 있고 막 7천만 원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그래도 좀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조금씩 살려고 하면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1억 안 되는데 30억 살려면 몇 년 걸리지? 예, 근데 진짜 보통 공개 매수 공시 나면 네. 0.5% 공개 매수하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드디어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23% 올라서 32,000원으로 끝났는데 공모가가 26,000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흥행이 일단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모가도 뭐 희망가 하단으로 결정됐었는데 예상외로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 100%로 이번에 결정이 됐었고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였습니다.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의 10%를 매각을 해서 구주 매출로 이제 상장이 이루어졌고 상장 후에 예금보험공사 지분율은 84%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적자금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거 회수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지분을 팔 예정인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한 경영권을 넘겨야 되니까 50% 이상 지분을 다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주가를 막 계속 누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매도를 할 것 같고 예전에 뭐 우리은행 케이스를 봐도 네. 우리은행이 아닌가요? 그 다른 엑시트 사례를 봐도 상장을 시키고 공모가보다 더 아래에서 매도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굳이 그렇게 오버행 이슈를 너무 우려하지 마라 이런 토론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보증기관 중에서 마켓 시어는 24%로 2위 정도라고 하고 뭐 금융거래할 때 뭐 여러 계약들에서 신용 위험들을 많이 보증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1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주주환원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보험 저기 배당이나 이런 걸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많이 없었던 거는 앞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보증보험 전세 보증 같은 느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거 보면은 네. 재무제표가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예상외로 급등은 좀 해서 마감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